뱃머리에서 철닫이를 내리면 본격적인 갈치잡이가 시작됩니다. 철닫이에 연결된 밧줄들이 무서운 속도로 풀려나갑니다. 배는 줄을 풀며 조류가 흐르는 방향을 향해 곧장 후진합니다. 투망을 할 지점에 도착하면 그물이 조류의 힘에 의해 펼쳐지도록 배 뒤편에서 그물을 풉니다. 뭐가 잘 안 되나요? 아니요. 잘 되는 거예요? 예. 조류에 의해서 그물이 나가야 되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배에서 내린 거대한 닷과 그물은 일종의 함정입니다. 조류가 흐르는 지점에서 펼쳐진 그물이 입을 벌린 채로 기다리며 조류에 밀려오는 갈치를 잡죠. 그 모습이 아귀를 닮았다고 해서 안강망이라고 불립니다. 오래전부터 서해와 남해에서는 조류를 이용해 그물을 풀고 물고기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조업을 해왔습니다. 이게 선조 때부터 내려온 어장을 지금 현재 좀 현대식으로 바꾼 건데 그 조류만큼은 저희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0m의 그물이 조류를 타고 펼쳐집니다. 나머지 갈치를 잡기 위해서는 조류가 강해지는 때를 알아야 합니다. 바다에서도 결국은 타이밍인 것이죠. 빨리 투망을 끝내야 또 선원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합니다. 선장의 계획에 따라 선원들의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선장이 투망을 서두르는 이유는 조류가 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살이 약한 때에는 갈치들이 그물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그물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서둘러서 그물을 올립니다. 올라올 때 떨리는 것은 없는데 기대감은 이제 그물 올릴 때 기대감을 갖고 올리는 거죠. 과연 선장의 선택과 판단이 옳았을지. 밧줄을 당겨 100m 깊은 곳에서 1톤의 거대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드디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낸 첫 번째 그물. 적지 않은 양의 갈치가 쏟아집니다. 곧이어 올라온 두 번째 그물도 묵직합니다. 들어. 나와 여기야. 이거 양 많은 거 아니에요. 또 뭐 작업하는 사람들 욕심이 아무리 많이 줘보셔 적다 그러지. 이게 갈치가 씨알이 차니까 싸요. 그러니까 예를 때는 이제 크기로보다 양으로 이게 이제 크게 이게 많이 잡힌 거 아니에요. 선장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갑판 위의 갈치들이 증명합니다. 드는 것은 젓갈용이죠, 젓갈용. 예, 저 정도 사이즈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제 포를 떠가지고 이제 말려가지고 건조해가지고 먹기도 하는데
젓갈용으로도 많이 들어가요. 갑판 위에서는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갈치는 성질이 급해서 잡히자마자 죽어버린다고 알려져 있죠. 얼음물에 보관해서 신선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좋은 갈치일수록 더 관리해야 하죠. 갈치를 오래 놔두면은 이 배알이 약해가지고 창이 터져요. 그런 게 저 냉에다 넣으면 창이 안 터지니까 냉에다 넣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넣었잖아요. 이제 이것은 자니까 좀 덜 터져요. 늦게 터지고 그리고 가격이 싸니까 특별히 관리하는데 이것은 이제 가격이 좋으니까 특별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갈치는 최고 1m 50cm까지 자랍니다. 그 길이는 자란 횟수에 비례하는데 7년 정도까지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 고기 넣어! 고기 넣어! 넣어! 갑판 아래에 창고에 쌓이는 상자를 보면 그날의 손이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욕심이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한끼 더 많이 잡고 싶어 하는 거지. 사람 욕심인데. 호주 할 때는 그러랑 가는데 한 8천만 원이 넘어가면 1억을 꿈꾸죠. 그러다 보면은 조업 강도가 지금 이렇게 하는 강도보다 이제 좀 더 빨라져요. 더 세지고. 왜? 조금만 더 하면 1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그걸 채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선장이 보기에 아직 채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닻을 올리고 다음 조업지로 향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이 넓은 바다에서 어부들은 자신만의 장소를 찾습니다. 오늘 프로타입 보면 조업식이 그 마크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한 8년 동안 조업 마크 위 안에 있는 마크가 그러니까 엄청 많죠 이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는 믿고땡 여기 오면 고객이 된다 라고 오는 거고 믿고 오는 자리 여기 자리는. 기회를 만나면 그 기회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장은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믿습니다. 그물을 내릴 타이밍을 노립니다. 수온이 계속 올라가고 15.6도로 계속 올라가고. 그렇지. 수온이 15.6도요. 아까시 15.4도, 2도 나가더만 저녁물이 9시 40분이니까 10시 아니에요. 그럼 토막했다가 9시 반, 7시에 내도 되겠구만. 어쩌라? 너는 일반에 7시에 내려. 7시에 내지 뭐보다 뒤치네. 나설물 오래 간디. 5대 우리는. 나가. 그러면 이제 싹 나가. 그물도 차고 뒷구물 CC카메라 볼게 뒤에 밀고 나가고 캠퍼스 따로 나가요. 내려갈게요. 선장의 예상대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나 싶었는데 한참 바쁘게 움직여야 할 갑판 위에서는 모든 작업이 멈춰 있습니다. 그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 뒤로 길게 뻗어야 할 그물이 배 옆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선생님 왜 무슨 일이에요 이게? 아직 조류가 안 바뀌었는데 이제 선장이 좀 너무 빨리 하다 서두다 보니까 그물이 좀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이제 발라가지고 이제 투망하는 거예요. 평소라면 조류를 타고 배 뒤로 펼쳐졌을 그물이 조류가 흐르기 전에 투망한 탓에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며 꼬여버린 것입니다. 그물 위에 올라갈 거다고 밑에 내려갈 거다고 이렇게 올라타갖고 있은 게 그놈을 안 풀어주면 그물이 찢어져요. 풀어줘야 돼. 그럼 거기도 안 들고.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노란 쪽 오라게! 저기야! 오라게! 선장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한번! 노란 줄! 일단 그물을 다시 감아 올려야 합니다. 이거 좋죠? 자, 여기! 강만리! 야만지 모두가 마음이 급해진 상황. 가봐! 정해 네가 가봐. 결제 가봐. 그렇지! 노란 줄! 페퍼 쏘라해! 페퍼 쏘라해! 쏘라해! 양쪽으로 가봐 그러냐? 뒤에! 이거 100개! 경험이 많은 갑반장이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합니다. 밧줄을 감아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나 맞춰서 나 정이야. 자, 가봐! 가봐보라 좀 가봐보라. 늘 한 걸음 물러서 있던 갑반장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평생을 업으로 살아온 갑반장은 모두에게 멘토 같은 존재입니다. 바다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연륜과 지혜가 쌓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비로소 그물이 바로잡혔습니다. 한 잔만 갖고 와. 물. 항다 됐어? 예. 아까 항다 됐어? 선장이 한숨을 돌립니다. 선원들도 잠시 멍한 상태로 있습니다. 당시 선장이 좀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해서 잘 해결된 거죠? 예. 해결은 금방 하죠. 띄우세요. 바다에 나오는 즐거움은 있지만 그에 따른 또 부담감과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많이 있죠. 그 모든 다른 선택은 저의 몫이죠. 다시 고요해진 바다에는 지친 마음을 위로하듯 잔잔한 바람이 붑니다. 바다에서 보낸 30년. 남들은 거칠고 험하다는 바다가 선장에게는 운명 같았습니다. 끊지 못하는 중독, 이 바람. 바다에 나오면 육지에서 뭐 인위적인 바람보다 이 바다에서 이 밀려오는 이 바다 냄새, 이 시원한 느낌, 청량감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 배를 탔던 18의 낯선 바다. 20대의 바다는 치열했고 30대의 바다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바다의 품에서 성장했고 인생을 배웠습니다. 바다는 누굴 이기고 지고 그런 게 없다. 왜 그러냐면 이 다른 사람과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게는 3, 4일씩 막 날을 새면서 조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정말 힘들 때 막 한번 잘까? 어쩔까? 아니 해야지. 자신과의 싸움이죠. 남만과 대립이 되지 않는
그것을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바다는 내주니까 그게 좋아서 계속 바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묵묵히 삶을 꾸려가는 무명의 어부들에게 기회를 가져다준 바다. 그 소중한 바다에서 어부들이 다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그물을 한 번에 올리지 않습니다. 선원들은 그물을 당겼다 놓았다를 반복합니다. 고기 털려고요, 고기. 고기를 털어야 되니까. 한쪽으로 몰아야 되니까. 그물을 당겼다 놓으면서 앞쪽에 있던 갈치들을 그물의 맨 뒤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 속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그물을 빠져나갑니다. 그물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잘 자란 거라서 알이 나가죠. 저도 안 쳐도 돼요? 예? 저도 안 쳐도 돼요? 놔줘야 나중에 잡죠. 배에서 그물을 당겼다 놓았다 하는 사이 그물이 늘었다 줄면서 생기는 공간으로 작은 물고기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물로 갈치를 잡는 어선들은 크기가 35mm보다 작은 그물은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끝자루 부분이거든요. 끝자루 부분을 우리가 지금 45mm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45mm 이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는 많이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죠. 어족보를 위해서 많이 방생도 하면서 하고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삼켜기도 살린다 하고 그물망도 이렇게 열어놓고 조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조업 방식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서해와 남해에서 살아가는 작은 돌고래 상괭이. 바닷속에서 그물에 걸려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물 중간에 5m의 구멍을 내 상괭이가 그물 속으로 들어오더라도 탈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악망을 하다 보면 조류가 약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뭐 병어라든가 갈치, 작은 갈치는 괜찮은데 큰 갈치들이 일로 많이 한류에서 많이 역척에서 많이 나가죠. 일단은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원보호도 해야 되고 이중 겁니다, 솔직히. 소중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선택에는 감수해야 할 현실이 따랐습니다. 그만큼 어획량이 줄어든 것이죠. 그런데 어획량이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은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 어선들입니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바다에 몰래 들어와 설치하는 싹쓸이 그물. 물고기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설치하는 범장망이라는 그물은 축구장 2개 길이의 거대한 그물로 그물코도 2cm밖에 되지 않아 어린 물고기들까지 싹쓸이해 갔습니다. 중국이 딱 거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우리나라 못 들어와요. 근데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을 하려다가 중국 배들이 하도 손해를 봐버리니까 작년에 그렇게 해버리니까 안 들어왔어요. 좋은 일이죠. 박수와 선장은 지난해 봄 해경과 함께 중국의 싹쓸이 그물 30개를 철거했습니다. 그물 속의 물고기들은 풀어주고 불법 그물은 전부 폐기했습니다. 그러자 바다에 물고기들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올해 꽃게 많이 나고 작년에 짱어배들인데 이자만 저기 잡나요? 저희 쪽도 풍년 들었죠. 모든 바다가 풍년이 들어오고 길을 열어놨다는 거였어요. 누가 아무것도 모를 텐데. 아무도 모를 텐데. 제 양심이 알죠. 바다를 왜 지키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에서 온전 방수도 한다 하지만은 그런다 해갖고 뭐 지구가 내일 망한다 해가지고 뭐 오늘 사과 나면 안 심을 거예요.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죠 우리가. 밤하늘에 달과 조명이 나란히 떴습니다. 바다의 시간에 좌우되는 갈치잡이는 야간 조업이 허용됩니다. 밤낮이 어디가 있어 밤낮이. 밤낮이 없어. 바다에는 밤낮이 없어. 밤낮 비 오나 그래도 무조건 파도만 안 넣으면 돼. 무조건 파도만 안 넣으면. 조류에 따라서 투망하고 왕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밤에 조업도 이렇게 서슴없이 조류가 가면 이 시간에도 조업을 해야 됩니다. 62의 갑판장과 젊은 외국인 선원들이 갈치를 선별합니다. 묵묵히 갈치를 선별하는 젊은 선원들. 갑판장도 허리를 펼 틈이 없습니다. 배에서 한국 사람이 둘이 서는데 한국 사람이 솔선수범을 해야지 얘들이 따라서지. 우리가 솔선수범 안 하면 같이 안 해버려요. 그게 내가 외국 애들보다 한 발자국을 더 뛰어야 되고 두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지 얘들한테 야 이렇게 해라 하면 말을 듣지. 내가 안 오고 시키면은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하는 거죠. 멀리까지 와준 외국인 선원들이 고마우면서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바다가 외면받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수산산업에 문제가 많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배를 타고 일을 하고 같이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삼면을 이렇게 지켜야 하는데 이제 우리 세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는 지킬 사람이 아마 이 선장도 외국 애들이 할 확률이 높아요. 이제. 우리의 밥상을 스스로 지켜갈 수 있기를 바다 위의 어부들은 바랍니다. 밤,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인 바다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립니다. 이동이 안 돼. 아예 안 되겠어. 안 되고 가봐 잘라. 내가 자르고 나면 시간을 미래보고 낭만 미래보고 그래가지고 사업하고 낭만 해놓고 자르려고. 악마 해놓고 그럼 잘라. 지금 그 나머지 줄은 걷어 올릴 수 있어. 나머지가 다 올렸어요. 그 이제 속구에 가면 네가 가면 엄마 간단 말이지. 아, 네 가닥밖에 안 갔다고? 네 가닥 갔으면 일하기 좋겠구만. 배나 차가지고 왕망하고 나서 하시오. 지금 뭐 스크류 감았다고 배장 그 어구에다 틀에다 찾아줘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저배 벤다리 걸어주니까 뭐야 좀 매라시 단단히 매라시오. 인근에서 작업을 하던 어선 한 척이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물이 스크류에 감겨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선을 끌어 그물을 놓은 위치로 데려다 줘야 합니다. 이제 곧 조류의 흐름이 바뀔 시간. 물의 흐름이 바뀌면 그물이 엉켜버릴 수 있는 만큼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투망한 시간이 썰물 투망인데 지금 조금 있으면 이 썰물 투망한 시간이 물이 또 바뀔 시간이 돌아오니까 배 그 프레펠러 끓는 것보다 지금 악망을 먼저 해야죠. 큰 사고가 덜 나니까. 그래야 큰 사고가 덜 나니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왼쪽. 형님은 밀고 나는 고해로 가고 그러면. 두 배의 선장이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해결합니다.
몇 개라! 뒤에 봐, 몇 개라! 아니, 뭐야, 몇 개라! 참말로 환장한데! 문제를 무사히 해결하고 다시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집니다. 밤 늦은 시간, 지친 어부들이 온 힘을 다해 그물을 당깁니다. 거칠고 험한 바다에서 어떤 고된 삶을 이어가는지 육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되게 즐겁게 일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열심히 해야지라. 열심히 하는 거랑 달라요. 되게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인상 쓰고 하면 더 힘들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십니까? 예?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살아도 남들이 뭐 한다고 근데 열심히 해도 남들 눈에 안 차고 그러는데 열심히 해야지라. 안 그러겠어. 그래도 저 열심히 한 거다고 어영부에 한 거다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다 똑같아. 어영부에 한 게 더 힘들어. 눈치 보니라 뭐하니라 훨씬 더 힘들어. 열심히 한 게 덜 힘들어. 아 열심히는 자기 몸에 따라주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하잖아. 한도를 벗어지면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못 하지. 근데 어영부에 눈치 보고 하는 것은 남 눈치 보는 게 더 힘들다니까.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하다 보면 이리 피고 저리 피고 하다 보면은 그게 더 힘들어. 하다 보면은 아니 자기 몸에 따라주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 그러면 되지. 바다 위의 삶도 육지에서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바다에서는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내 스스로 길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넣어. 어느새 배 주변이 밝아졌습니다. 텅 빈 채로 출발했던 어창이 갈치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육지로 돌아갈 시간. 항시 아쉬움이죠. 나올 때는 즐거워, 바다에 나오니까 즐겁고 들어갈 때는 다 못한 것 같아, 못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쉬움이 항상 남는 거죠. 열흘의 긴 항해를 마친 갈치잡이 배가 목포로 귀향합니다. 항구가 이들을 맞아줍니다.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갈치와 물고기들을 육지에 내립니다. 어부들의 시간과 노력이 담긴 갈치입니다. 얼음물 좀 해버려라. 양기석, 얼음물에 찌꺼기도 마시오. 갑판 아래에 있던 갈치가 모두 밖으로 나오면 비로소 긴 항해에 마침표가 찍힙니다. 이 갈치들은 전국 각지로 보내져 어부들의 자부심을 전할 것입니다. 또 일부는 목포에 남아
목포 특유의 풍경을 만들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목포역 근처에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낮까지만 열리는 도깨비 시장입니다. 이제 이 지붕은 없는데 이 고기는 제일로 좋은데 1등 좋은 물건만 와요. 좋은 물건만. 아침에 조합에서 딱 와가지고 풀고 12시면 싹 팔아버려요. 이 시장에 가면 그날 항구에 어떤 생선이 들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갈치는 1년 내내 빠지지 않죠. 아주 좋지 막 잡아갖고. 야, 한 달에 2만 원. 상대도 만 원, 아구도 만 원, 고음은 2만 원. 그날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날 팔아야 돼. 싸게. 그러니까 얘가 손님이 많이. 목포 어디를 가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은 목포에는 수입산이 없다는 것. 신선한 생선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 작은 시장은 목포 사람들에게 부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잘라드릴까요? 잘라 조금 넣어주세요. 어린 시절 엄마 손잡고 기다리며 맡았던 갈치 비린내가 생각나는 풍경. 어떻게 드실 거예요? 어떻게 조림할 거예요? 구워 먹어. 갈치는 구워 먹어야 맞나? 항구에서 직접 가져오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편이지만 흥정이 빠지지 않습니다. 33만 원. 36만 원짜리. 돈안 나온다 그래. 이거 뭐라고 그래. 갈치 뭐 하시려고요? 한달기. 하려고. 요즘 갈치값이 비싸네, 갈치금이. 잔소리 말고 돌만만 해. 사람도 비싸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얼굴이 신용입니다. 됐어. 네개 맞아. 14개. 그렇게 20만 원 남은 거야. 내일 줄게. 메마르고 팍팍한 세상. 시장에는 갈치가 있고 사람 사는 풍경이 흐릅니다. 갈치는 특유의 식문화도 만들었습니다. 전라도는 한정식이 유명하지만 목포에서는 서민적인 남도 백반을 더 많이 찾습니다. 7,000원짜리 백반을 시키면 육류와 어류, 나물 등 20가지 반찬이 밥 한 공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차려지죠. 갈치 속젓도 빠지지 않습니다. 약간 입맛을 돋구는 약간데 감초 역할 입맛 없을 때 갈치 속젓에다가 청양고추 송송 썰어서 밥 비벼 먹으면 입맛이 다시 도신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빠지면 다른 젓갈로 또 대체하면 꼭 찾는 분들이 있어요. 젓갈의 비린내와 맛을 잡아주는 마늘과 청양고추. 갈치 속젓은 갈치의 내장을 갈아서 만듭니다. 다진 마늘을 비롯한 갖은 양념을 골고루 묻혀내는 갈치 속젓은 전라도를 대표하는 젓갈 중 하나입니다. 갈치 속젓은 가지수를 채우는 반찬이 아닙니다. 뜨거운 밥 위에 갈치 속젓을 얹어 먹으면 앉은 자리에서 밥 한 그릇이 금방 사라질 정도입니다. 뜨거운 밥에 딱 올려서 먹었을 때, 그 맛이 입안에 퍼지는 맛이 감칠맛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먹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말려서도 이렇게 항상 올라요. 말려서 그 찜은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예? 조림. 조림 같은 걸로. 쌈이나 고기를 먹을 때 쌈장 대신 곁들여 먹는 갈치 속젓. 갈치는 밥상 위의 풍경도 지켜가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 선원들은 몸보신도 하고 시원하게 이발도 했습니다. 올라 뵙겠습니다. 잘 쉬셨어요? 잘 쉬었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나가시는 거예요? 3일? 3일? 어때요? 이렇게 가기 전에는? 다 똑같죠 뭐. 항상 하도 많이 나댕이라서 다 똑같아요. 어부들에게 항구는 일상입니다. 바다의 산과 풍경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축적된 시간이 다르고 우리가 변화에 익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가보자. 기분은 항상 좋죠. 바다에 나가는데 돈 벌러 가는데 기분 나쁠 건 뭐가 있겠습니까? 나올 때는 인사를 열심히 해서 많이 잡아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고 있죠. 다시 어부들이 바다로 나아갑니다. 아니, 잠시 들렀던 육지를 떠나 바다로 돌아갑니다. 자신을 품어주는 기회의 바다로 돌아갑니다. 언제